자, 음성이랑 여기 서술형 문제 푼 다음에 이걸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한 문제 남았지? 그냥 같이 하자. 한 문제 남았으니까. 자, 봅시다. 자, 1번부터 실전 문제. 다음은 라부아제가 수행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설명이다. 라부아제는 뜨겁게 갈린 빈 주팔관 안으로 물을 통과시킨 실험을 하였다. 실험 결과 주철관이 녹슬었고 녹슨 주철관 전체 길이는 질량이 증가하였는데 이로부터 뭐가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냉각수를 통과한 지기병에는 수소기체가 모였다. 수소와 내물을 섞은 혼합기체 불꽃을 전하였더니 두 기체 모두 물이 산성되었고 생성된 물은 용기 하나에 모였다. 자, 이건 어떤 실험이었죠? 뭐였을까요? 뭐를 분해하는 실험일까요? 물을 분해하는 거죠? 자, 혹시 물의 화학식 H2O죠? 자, 그래서 H2를 어떻게 분리했다? 뭐랑 뭘로 분리했다? 수소와 산소를 분리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죽철간 안이 녹슬었다. 녹슬었다는 게 의미하는 거는 뭐죠? 금속이 녹슬는 이유 산소랑 만나서 녹슬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럼 뭐가 발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산소가 발생했다는 걸 뭐를 통해서? 주철관이 녹슬었다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소와 그러면 산소가 들어가서 산소를 섞고 혼합기체 불꽃을 이렇게 점화시켰더니 두 기체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었고 생성된 물은 용기 하나에 모였다고 돼 있죠. 자,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얘는 거꾸로 한 거죠. 거꾸로 우리는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가지고 물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거꾸로 실험해가지고. 자, 그럼 공통으로 들어가는 기체는 뭐다? 산소가 들어가겠죠. 자, 실험 결과 연관 설명하자면 가에서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주철관이 뭐였기 때문에? 주철관이 녹슬었기 때문에 녹슨다는 것은 뭐랑 반응했다? 산소와 저 철이죠. 철이 반응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주철관 전체 질량의 증량 까닭은 왜죠? 산소와 철이 결합. 그렇죠. 식이 2F 더하기 4F 더하기 3O2를 가지고 2F2O3가 되었습니다. 이거 적어놔요. 혹시 모르니까. 철과 산소가 만나서 산화철이 되었다. 산화철은 즉 뭐다? 녹슬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주철 산화철의 반응. 그래서 당연히 철이 달라붙었으니까 전체 질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겠죠? 그래가지고 전체 질량이 증가했다는 걸 통해서도 산소가 관여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가와나의 실험 결과로부터 물이 원소가 아닌 까닭을 설명하죠. 원소는 뭐죠?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누구 정이었지? 보호였던가? 그렇죠? 보호의 정에 의하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건데 물은 어떻게 됐어요? 뭐랑 뭘로 쪼개졌다? 수소와 산소. 그렇죠. 수소랑 산소로 쪼개졌기 때문에 물은 원소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2번 한번 합시다. 비행선이 폭발한 사고가 일어나면서 더 이상 비행선은 수소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헬륨을 사용하는 그 까닭을 비교하시오. 자, 어떻게 비교하죠? 수소는 어때요, 성질이? 산소와 잘 반응. 산소와 잘 반응하죠. 그리고 또 특징이 수소는 가연성이 있어요. 가연성이 뭐죠? 가는 가능할 때 할 때 가고 연은 연소할 때 할 때 연이에요. 지금 뭐 할 수가 있다? 쉽게 연소가 가능하다. 쉽게 불탈 수가 있다. 그래서 수소를 채운 기체 폭발의 이유는 누가 라이터를 잘못 켜가지고 라이터에 있던 불이 수소로 가면서 수소가 폭발한 거예요. 자, 반면에 헬륨은 어때요? 헬륨의 특징은 반응하지 않는. 헬륨의 특징은 그렇죠. 18조 원소니까 다른 물질과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즉 한마디로 폭발 같은 위험에서 어떻다? 안정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쉽게 적자면 헬륨은 18쪽이나 또는 비활성 기체니까 라고 서술하면 되겠죠? 수소는 반면에 1쪽이라서 반응성이 매우 큽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있네요. 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에서 원자의 질량을 주로 결정하는 입자, 원자 번호 결정할 때 뭐니 각각 쓰지 극하다고 설명하시오. 자,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자의 질량을 따질 때 이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전자. 전자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나 엄밀히 말하면 질량은 다르긴 하겠죠? 전자가 세 개가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레벨에서는 얘나 전자의 질량은 0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한다. 즉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한에서는 얘랑 얘의 질량은 같다라고 표시를 했어요. 즉 전자가 많든 적든 질량은 같다고 우리는 치는 거예요. 자, 그걸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원자의 질량을 주로 결정하는 입자는 뭐 있죠? 그러면 예? 번호요? 번호. 원자의 질량을 주로 결정하는 거. 질량에는 뭐만 관여를 안 한다? 전자는 관여를 안 한다고 했죠? 네. 그러면 관여하는 거는 뭐란 거죠? 그러면 양성자 중. 그래서 양성자랑 중성자가 관여합니다. 양성자랑 중성자는 무게가 같아요, 서로. 양성자, 중성자는 포함하는데 근데 원자 번호는 뭐만 따진다? 양성자. 그렇죠. 원자 번호는 양성자 개수만 따져요, 우리가. 중성자는 전화가 없기 때문에 양성자랑 다릅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해야 할까요? 당연히 쉽게 양성자랑 중성자가 있는데 양성자가 더 많으면 무슨 이온이 돼요? 양이온이 되죠? 전자가 더 많으면 음이온이 되죠? 그럼 중성이 되려면 같아야죠. 양성자랑 전자수가 같아야겠죠? 그 다음에 양성자랑 전자수가 같으면 된다? 그렇게 쓰면 되는 거고. 4번 다음은 우리 몸과 음식물에 소환된 나트륨에 대한 설명이다. 나트륨은 우리가 내일 섭취하는 음식물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나트륨이다. 흔히 소금이라고 부르는 영한 나트륨은 짠맛을 내는 조성분으로 우리 몸의 수분 조절, 신경 전달 등 생리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 적절한 섭취가 권장된다. 식품 포장재에 포함된 나트륨 함량이나 건강 관련된 제품의 나트륨은 대부분 영한 나트륨 같은 화합물 형태로 존재한다. 너무 뭐 쉬운데? 위 자료를 참고해서 나트륨은 우리 몸의 신경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설명하시오. 어떤 형태로 존재하죠? 그러면? 그렇죠? 나트륨 이온으로 존재합니다. 왜? 우리가 나트륨을 섭취하는 경우는 대부분 뭘 통해서 섭취하죠? 소금. 그렇죠? 소금을 통해서 섭취하죠? 소금의 화학식이 뭐다? NaC. NaCl이죠. 자, 이거 무슨 결합? 금속 플러스 비금속이니까 이온. 이온 결합이죠.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섭취를 한다? NA를 Na 플러스 양이온으로 섭취를 한다 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나중에 그 뭐였지? 생물 시간에도 이거 할 거예요. 나트륨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신경에 반응할 때 우리 신경과 신경 사이에 그 전기 신호를 하는데 칼륨 펌프랑 나트륨 펌프가 있어가지고 나트륨 펌프 열고 닫고 한다는 게 있는데 아마 나중에 생명 시간에 배울 거니까 그때 이 나트륨이 필요하다 참고하면 되고. 어쨌든 좀 다른 걸 했었고. 자, 5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은 순수한 물이 아니다. 이러한 수돗물이나 땀에 묻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들면 감전 이온이 높은데 그 까닭을 다음 조건에 맞게 설명하시오. 자, 우리가 뭘 어떻게 배웠죠?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합니다. 사실은 통하는데 아직은 안 통한다고 배워요. 자,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수돗물을 딱 받아놓으면 그 수돗물은 전기가 안 통할까? 통하죠. 통하죠? 왜일까요? 그 안에 불소인가? 그렇죠. 플로린. 우리가 흔히 소독제로 사용되는 게 불소랑 염소죠? 불소랑 염소를 사용하니까 한마디로 물 속에는 F-도 있고 Cl- 있어요. 추가적으로 뭐도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속 또한 뭐가 있어요? 칼륨도 있을 수 있고 나트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존재하겠죠? 그래서 물 속에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서 그러면 순수한 물에는 뭐밖에 없다? H2O. 물밖에 없죠. 반면에 수돗물에는 여러 가지가. 그렇죠. 이온이 섞여 있어. 소독약인 불소와 염소도 포함을 하고 있고 또는 광석질인 여러 가지 칼륨, 나트륨 포함할 수 있고 또 흔히 그 유럽 가면 물이 이거라고 하죠. 뭐였을까? 석회수. 그렇죠. 석회수라고 하죠. 석회수라는 석회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걔네들이 바로 절기를 통하게 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땅은 뭐라고 설명해야 돼? 우리 땅 흘리는 거기 순사물이 나올까? 아니요. 염분이 있어. 그렇죠. 약간의 염분이 포함되겠죠? 염분의 얘기는 NA랑 CL 얘기하는 거죠. 즉 Na 플러스가 물속에 있으니까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순사물이 아니게 되니까. 자,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고. 자, 6번 한번 가볼까요? 자, 가완화로 분리했다. 물질을 가완화로 분리한 기준 설명하시오. 어떻게 분리했을까요? 미분 결합으로 만들어졌고 미온결합과 수용액 상태의 배전화를 아니 저기야 통하는 일단 가는 그럼 일단 제일 쉽게 표현하자면 무슨 결합? 이온결. 이온결합이고 나는 무슨 결합? 아직 안 배웠지? 공유결합이라는 분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는 분리한 기준. 그러면 우리가 이온결합의 특징을 몇 개 소개하자면 뭐 있었죠? 이온결합의 특징?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상태면? 수용액. 수용액이 어떤 상태죠? 수용액. 물에 녹아있는. 그렇죠. 물에 녹아있는 상태를 수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한다. 즉 한마디로 우리가 소금과 설탕을 분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면 되죠? 첫 번째 제일 쉬운 거 맛을 보면 되겠죠. 일단 맛으로도 우리가 분리할 수가 있는 기준에 해당이 돼요. 또는 어떻게 하면 돼? 소금과 설탕을 순수한 물에 녹여가지고 전류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지켜본다. 전류가 안 통하면 안 통하면 설탕. 설탕, 전류가 통하면 소금. 그렇게 분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고체 물질 X가 가완화 중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하려고 한다. 다음 준비물을 이용하여 실험 방법을 설계하셔.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돼요? 고체 X를 어떻게 한다? 그 중류수에 의료가 그렇죠. 중류수의 녹입니다. 만약에 전기가 통하면 뭐고? 통하면은 가고 전기가 통하면 가가 해당되니까 무슨 결합이었죠? 이온결. 이온결합에 해당이 될 거고, 반면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공유결합. 그렇죠. 공유결합. 아직 안 됐죠. 공유결합. 공유결합 나에 속하겠죠? 문제가 되어 있는 거. 자, 넘겨가지고 통합과학 한번 봐봅시다.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 전자 껍질을 존재하고 각 전자 껍질에 빗질을 씌는 전자수는 정해져 있으므로 전자 껍질에 채워지는 전자수에 따라 원소의 성질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고등학교에서 배우게 될 통합과학 원의 물질 구체성 내용을 미리 살펴보자. 자, 지금 우리 중2 과정에서는 어떻게 배웠냐면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핵은 플러스 전을 띠는 양성자와 전을 띠지 않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는 마이너스 전을 띠고 있다 라고 했었죠. 통합과학에서는 좀 더 나아가지고 우리가 잠깐 어디를 보면 되냐면 우리가 그 193페이지 잠깐 한번 볼까요? 자, 톰슨 러더퍼드까지는 했었죠? 그 다음에 보어가 뭔 주장을 했다? 보어가 뭔 주장을 했죠? 전자가 193페이지 혹시 적어놨을까 모르겠는데 193페이지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위치는 양자가 그렇죠? 쉽게 설명하면 전자는 양자화되어 있다고 했어요. 양자화되어 있다는 게 뭐였죠? 있을 수 있는 위치의 준식. 그렇죠. 우리가 계산으로 따지면 공이 여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공이 여기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이 둘 사이에 한마디로 이 공이 있을 수 있는 위치는 여기로 딱 제한되어 있죠.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로. 그렇게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뭐 되었다? 양자화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보호의 원자모형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통합과 분수 뭘 할 거냐면 이제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원자가 있으면 자, 그 원자모형이 있으면 전자는 여기는 존재할 수 있어요. 전자 껍질 안에서는. 하지만 전자는 여기나 여기에 존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우리가 양자가 되어 있다는 거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위치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자 껍질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눠서 표시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서 오택 규칙이 나왔는데 오택 규칙 설명했었나? 몇 명은 알고 몇 명은 모르고. 자, 오택 규칙이란 뭐냐면 자, 오택 규칙은 여기가 맨날 했던 것 같은데 이 옥토의 뜻이 뭐다? 8. 8이라는 뜻이죠. 왜? 옥토퍼스 다리 몇 개?
모너설이 8개죠? 그래서 옥토예요. 그래서 옥토는 8개란 뜻이에요 우리가. 자 한마디로 뭐냐, 이 전자 껍질에는 최대 몇 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8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 세 번째 전자 껍질이 존재하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을 뭐라고 한다? 원자가 전자라고 해요. 가는 밖이라는 뜻이에요. 원자 밖에 있는 전자. 자 그래서 우리가 주결표 18조 원소를 뭐라고 한다? 헬륨, 네온, 아르곤 등을 뭐라고 한다? 비활성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소들은 오텍 규칙에 따르면 오텍 규칙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원소들은 어떨 때 안정하다? 전자가 꽉 차 있어. 전자가 가득 차 있을 때 안정하다고 오텍 규칙이에요. 적어볼까? 옥택 규칙. 옥택 규칙에 따라 가지고 전자 껍질에 가득 차 있으면 안정하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옥택 규칙에 따라 가지고. 그럼 우리 얘기했듯이 아까 18조 원소는 이미 전자 가득 차 있는 거죠. 거기서 하나가 추가되면 바로 다음 전자 껍질로 넘어가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18쪽에 있는 원소들은 어떻다? 매우 안정하다. 즉 다른 물질과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노블가스, 영어로 노블가스, 우리말로는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적혀있죠? 비활성 기체라고. 그래서 원소들은 어떨 때 안정해진다? 밑에 그게 옥택 규칙에 대한 설명이에요. 원소들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배치 이루기 위해서 화학결합을 형성한다 라고 나와있죠. 자 그래서 이거 시간 될까 모르겠네. 조금만 할게요. 자 나트륨 몇 쪽이죠? 몇 쪽? 나트륨 1쪽이죠? 1쪽이 한 얘기는 뭐다?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한 개 있다는 뜻이죠? 자, 옥택 규칙에 따르면 얘가 가득 차 있어야 안정하죠? 아까 몇 개까지 차 있어야 됐지 우리가? 8개였죠? 그럼 안정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전자를 7개 얻으면 되죠? 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 개를 그렇죠. 얘를 없애버리면 되면 한 개 빼가지고. 자, 7개를 얻는 게 쉬울까요? 한 개를 빼는 게 쉬울까요? 한 개를 버리는 식. 한 개 빼는 게 쉽겠죠? 그래가지고 나트륨은 어떻게 되면 안정해요? 한 개 잃어버려가지고 플러스가 되면 안정해요. 그렇죠? 자 이제 클로린 한번 볼까요? 클로린 염소 CL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얘가 안정해지면 어떻게 돼야 되죠? 전자를 한 개 얻거나 7개를 버리면 되죠? 누가 더 쉽다? 한 개 얻는 게 더 쉽겠죠? 이게 8개가 차있어야 안정하니까 한 개만 얻어도 안정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한 개 얻어야지 안정해져요. 그렇죠?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돼? 한 개를 줘야 돼 누군가한테. 얘는 한 개를 받아야겠죠? 그럼 서로 반응하면 딱 맞겠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NaCl 반응하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각각 뭐라는 거죠?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 어떤 힘이 작용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서로 인력의 작용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래서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NaCl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무슨 결합이라고 하냐? 무슨 상태에서 결합을 했다? 이온 상태에서 결합을 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했었고. 잠시만.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번엔 좀 상황이 달라요. 플로린은 어떻게 돼야 돼? 안정해지려면 한 개 얻어야 돼. 근데 얘도 플로린을 한 개 얻어야 돼. 그러면 주고받는 게 아니죠. 둘 다 필요한 거야 한 개씩을. 그럼 서로 주고받을 수는 없으니까 서로 어떻게 한다 전자를? 그렇죠. 전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그냥 니 거 내 거 하자.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니까 옥택 규칙 만족.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어떻게 만족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전제를 어떻게 했다? 서로 공유했다. 그래서 얘는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 공유 결합의 특징 서로 전자가 부족한 원소끼리 결합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가 띄는 전자야 돼요. 마이너스는 주로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었어요? 비금속이죠. 양유는 금속이니까 플러스고 그래가지고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분류법. 이온 결합은 뭐 플러스 뭐? 금속 플러스 비금속. 공유 결합은 뭐다? 비금속 플러스 이것도 적어놔요. 비금속. 이거 고1 딸 건데 지금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금속이랑 비금속이 결합돼 있다. 뭐? 이온 결합. 비금속이랑 비금속이 결합돼 있다. 공유 결합이다. 이렇게 앞으로 근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 수준에서는. 오케이. 딱 30분 맞췄네. 자 숙제는 없고 대신 다음 주에 우리 시험이 있으니까 시험 대비만 좀 하고 우리는 다음 주에 봅시다.